야당은 그러면서도요,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내로남불로도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당대표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타도와 대척, 갈등과 편가르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국 시민 모두는 민주적 헌법 절차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합의 출발입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예전 말들을 좀 소환해 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네. 2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DJ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사실 정권의 재창출임에도 불구하고 예. 당시에 야당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저런 입장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촛불로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5년 내내 사실 했던 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엄청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거의 민정수석 당시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긍정적 입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했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윤석열 후보의 일관된 입장이 보복 수사나 기획 사정이나 아니면 표적 수사 같은 게 아니고 일반론적인 거악 척결에 대한 그리고 불법과 비리에 대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시스템에 의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문재인 민정수석의 입장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입장을 견주어 보면 예.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그럼 왜 저렇게 청와대가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느닷없이 대통령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사태나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관계나 이럴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빠져 있었는데 예. 유독 저 말에 그 감정적인 이 분노를 표시한 걸로 봐서는 본인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참지 못한 성격인 것 같다. 저는 이걸 제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을 겨냥한 또 본인과 관련된 어떤 이게 나왔을 때 그런 어떤 그 분노,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리나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그분에 저렇게 저는 과잉적으로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왜 저렇게 나오신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해서 친문이 결집되는 정치 효과가 더 클 것인지 아니면 반문이라고 하는 특히 정권 개최 여론이 더 클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친문 지지층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 두 분 사이의 감정 싸움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님의 개인적인 예, 시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저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흠집 때문에 마음을 선뜻 주지 못하는 여권 지지층들의 마음이 갈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계산일 수 있다 봅니다. 5년 전 당대표 시절 발언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20년 전 민정수석 때 발언 뭐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고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권력과 책임은 같은 크기인 거예요. 권력이 많으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감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정치 보복은 그게 진짜 정치 보복이라 불린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2017년, 2018년에 이런 정치 보복은 그런 거라면 맨날 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본인들이 하면 정치 보복이고 우리가 하면 아니요. 본인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우리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 저도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헷갈리는 건 그게 이제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 전략은 제 판단입니다만은
좀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지금의 많은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뭐 정권 교체 여론도 많이 높아지고 현 정권에 대한 뭐 부동산이랄지 이런 뭐 실정에 대한 뭐 실망감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잠깐만 되돌아가 볼까요? 5년 전으로 우리 촛불을 들고 나섰던 수천만 명,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5년 전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당시에 모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 그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해달라고 정말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탄생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때의 그 생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걸 상기시켜 가지고 그러면 저때 어떤 지도자나 어떤 정치인이나 그 적폐를 청산하지 말고 묻자는 분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야당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김무성 전 대표부에서 모두 예. 탈당했습니다. 와가지고 적폐 청산을 같이 외쳤어요. 그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당시 5년 전 얘기를 소환해가지고 이걸 내로를 한번 보려고 하면 글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실망할 것 같고 이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치보복 없었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예전 취재 경험을 얘기해도 예.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첫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이 예우받는 전통을 세우겠다. 알겠습니다. 찾으면 예.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몰차게 어떤 분 불러다가 계속 별건 수사했지요. 폴리바게인 했죠. 이거 불면 이거 봐주겠다. 결국은 보복 수사하면서 예. 극단적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생을 나가면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문 대통령의 이번에 그 분노를 저도 감히 좀 추측해 보면은 그때의 그런 트라우마랄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소정석 국장님. 네.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야당에서 계속 오늘 선거 개입 말고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금 대선을 앞둔 일종의 이제 프레임 싸움, 언어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후보가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수사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고 대통령의 언어로서도 강한 분노 이것도 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발언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왜 지금 시점에 이것이 우연의 계기를 통해서 돌출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예.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 후보나 문 대통령이나 약간 두 분 다 지금 오버하고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예. 이 적폐 수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 이러한 용어는 저는 가급적 정치권에서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017년의 경험 속에서 그 당시에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엄청난 그런 촛불의 흐름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 이런 것 예. 속에서 그때 한번 갔지만 이러한 용어는 사실은 그야말로 쉽게 표현하면 씨를 말리자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면 도돌이표 보복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은 정말 정치권에서 쓰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극단의 대립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런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 적폐 청산, 뭐 적폐 수사, 그냥 수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용어부터 좀 더 좀 가다듬어서 정제돼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바람처럼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윤석열 후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는 어떤 걸까요?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 적폐 수사가 있다면 아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소장을 보면 문 대통령이 총 30차례 이상 언급이 되는데요.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것, 정치적인 어떤 방향과 선택을
늘 함께 온 정말 그 아주 오래된 정말 든든한 동지 사이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이렇게 합니다만 정말 외롭거든요. 마치 뭐 이 독립운동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죠. 만약에 성철호 그 후보님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다면 정말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이게 동지가 생기는 것이고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 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무려 35번이나 언급됩니다. 수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권력 수사가 곳곳에서 멈춘 거 아니냐. 뭐 조국 일가 사건, 월성 원전 비리 사건, 윤석열 후보가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직무가 정지됐다. 혹은 지금 화면에 잠시 나왔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대검찰청 지휘라인이 좌천이 됐기 때문에 수사팀도 해체가 됐고 그래서 재수사 의지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벌써 청와대 이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참 사람들은요, 특히 정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즉 다른 정권의 잘못은 참 잘 보는데 자기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탄생했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과제 1호를 적폐청산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2년 동안 본인들은 뭔가 선하고 착하고 전 정권은 정말 악이고 그 전 정권 대통령들 다 2명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 한번 보시자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만 하더라도 자, 내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많은 비서관과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절반 가까운 수석비서관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공약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도와준 사람의 자리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울산경찰 같은 경우에 당시에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랬을까요? 본인들이 뻔히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법합니다. 자,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이게 월성원전이라는 게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금 참모가 갔다 와서 이 철근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하니까 그 언제 폐로합니까?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조기에 폐로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가 따르죠. 당시 산업부 장관이 공무원들한테 이거 지금 연장해서 이 돈이 손해가 많습니다. 연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죽을래?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녁에 몰래 가서 서류를 파기하고 서류를 위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게 예. 바로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에요. 그거를 수사하는 그 검찰 수사관, 검찰 검사들을 다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적폐 아닌가요? 지금 자막에도 보면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장 수사했던 경찰이 청와대에 첩보를 줬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말이 지나고 나서도 이 적폐대전, 이른바 적폐대전,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적폐 수사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